예, 스승님, 요즘은 시대적으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함께 아이들 양육 문제로 이중고를 겪기도 하는데요. 직장 문제로 자식을 키우기가 어려울 때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부모님이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는 경우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 질문은 사회적 이슈이며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아기 맡기고 키워달라고 한 분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공부는 사회적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할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부모님한테 아이를 또 맡길 수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아주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깨우쳐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루다가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교 때 이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 부부가 맡아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아이는 어리고 직장은 다녀야 되고 형편은 어렵고 해서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것은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이 유치원 정도,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아이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이냐, 요 환경에 따라 또 분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환경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어린 아이 기준을 두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다 성장하면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 기준으로 제가 이제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3살이나 한 7살이나 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가 맡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맡든지 엄마가 맡든지. 그러면 형편에 따라 아빠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아빠가 키울 경우에는 사업하러 나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상 부모님한테 맡겨요. 좀 키워달라고 부모님한테 맡기는데 여기서 남자가 아이를 맡았을 때는 부모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맡기게 돼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모님한테 맡기게 되는데 이 부모님한테 맡기는 원리가 잘한 거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는 다르게 알아야 돼요. 자식을 내가 낳았으면 내가 키우는 건 의무예요. 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무와 도리와 양심은 분명히 달라요. 이걸 혼돈하고 착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로서 내가 키우는 게 당연한 의무다.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의무가 아니야. 도리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보십시오. 참 잘 도와드리든 용돈을 드리든 아니면 함께 살면서 도와드리든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
도리예요. 자식된 도리. 의무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케어하고 잘 키워내는 게 내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지만 이게 바른 건 아니다.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바른 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맡기는 것이지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럼 그 원리를 풀어드리면 아이들은 부모님 에너지를 직접 먹고 커야 그 기운이 아주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운을 먹고 크는 에너지하고 부모님 기운을 먹고 크는 에너지가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부모는 나하고 아주 모든 생명 에너지나 보세요. 이 원소 에너지, 생명 에너지나 이 모든 기운 에너지 그리고 이 영혼적으로 전달하는 에너지, 육체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늘 기운으로 소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한번 품어주고 안아주는 힘하고 아빠, 엄마가 한번 안아주고 품어주는 힘이 다르다. 그래서 부모의 기운을 먹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크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만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70%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운을 받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기운을 받으면서 커도 돼요. 그런데 역시 차선이란 뜻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차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득이 키우게 됐어요. 이제 부득이 키우게 됐으면 이건 차선책으로 키우는 방법인데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라린 가슴을 겪게 돼요. 정말 그 자연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아니고 왜 쓰라린 아픔을 겪느냐? 왜 부모한테 키우게 놔두지? 왜 당신이 간섭을 해가지고 나를 키워서 인성을 못 갖추게 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는 책임을 묻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알고 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능으로 묻는다는 얘기라, 내 말은. 본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용돈 아끼면서 손자를 키워줬어. 손녀를 키워주고. 근데 커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가 막 그 교만해지거나 인성을 못 갖추거나 갈등하거나 방황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쓰라리게 만든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당신이 간섭을 했으면 책임있게 나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맨 이뻐만 해주고 잘해주기만 했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거야. 그래서 책임을 묻고 아이가 보세요. 반항심이 커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위 복수하는 것처럼 아픔을 준다는 얘기라. 그러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르게 키웠을 때는 괜찮아.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온다. 왜 그러냐?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야? 할머니는 아들이 이혼했고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때요? 아이를 그냥 계속 잘해주게 돼. 그리고 좀 부족해도 그냥 다 받아줘. 그리고 매 한 번 때릴 줄도 몰라.
야단칠 줄도 몰라. 그냥 다 품어주고 오냐 하고 그냥 잘한다 하고 그냥 밥 잘 챙겨주고 이런 것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냉철하게 아이를 가르치지를 못하고 인정으로 사랑으로만 품어준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고 나서는 책임을 묻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때문에 쓰라린 가슴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라. 당신이 간섭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하지 왜 간섭을 해놓고 책임을 못 지느냐 이 소리야. 그래서 손자 손녀를 키울 때는 정말 부모보다 한 차원 더 냉철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비로 품어주고 정말 정성스럽게 잘해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냉철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냉철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공부하고 갖춰야 된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묶이면 안 된다. 현대 시대에 맞게 내 자신을 갖춰나가면서 아이를 그 질량에 맞추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즘에 3살이면 어디에 보낸다면서 어린이집인가 어디? 예? 예. 3살이면 보내고 또 7살이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1차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지요. 응? 1차적인 그 지식교육은 시키지만 2차적인 그 전인 교육, 사람 만드는 교육은 집에서 시켜야 되는 거야. 밖에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릴 때는 70% 부모 기운이 작용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30%밖에 안 돼.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70% 교육시키는 줄 알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30% 역할만 할 뿐이야. 70%는 부모가 아이를 길러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왜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을 때 이런 모순이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그냥 손녀다 보니까 너무 이뻐만 하는 거야. 이런 관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 그래서 어린 이렇게 3살이나 5살이나 7살이나 요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우게 되면 정말 아주 냉철하게 말부터 정성스럽게 가르쳐야 된다. 아이한테 폭행을 쓰거나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르라는 뜻이 아니야. 절대. 이러면 더 나쁜 거야 이건. 응? 절대적으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키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 만드는 전인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이 뜻이라. 근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인 교육을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만 제가 볼 때 70%는 다 부족하고 다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인성을 갖춘 할아버지 할머니 30%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70%는 다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70%는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그나마 교육을 바르게 받아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손자 손녀도 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제 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해서 다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30%는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는 다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부모는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할 수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의무가 아니야. 도리야.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이 도리를 행하는데 바르게 도리의 역할을 못하면 얻어맞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면 손자, 손녀 함부로 맞지 마라. 책임질 각오로 맡아라. 함부로 맞지 말라는 거예요. 맡을 거라면 내가 정말 이건 도리지만 내가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무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자식한테 원망도 안 듣고 또 손자, 손녀한테 원망을 듣지 않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었다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빠 입장을 내가 풀어줬어요. 이제 엄마 입장을 좀 풀어줘야 돼. 엄마 입장은 좀 다르니까. 엄마 입장인 경우에는 직장을 설령 다니더라도 돌봐줄 조건이 좀 아빠보단 나아요. 그리고 교감할 수 있는 조건도 아빠보다 낫고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조건도 엄마가 또 좀 낫다. 왜? 엄마는 품는 기운이거든. 자비의 기운이고 그리고 모정이라는 건 아빠보다 훨씬 강하거든. 모성애. 이것은 아빠에 비하면 3배나 됩니다. 기본이 3배야, 기본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맡아서 키울 때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좀 더 낫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엄마가 이렇게 직장을 나가더라도 잠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봐주게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면서 공부도 시키고 키워야 된다. 근데 이렇게 엄마가 케어할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안 돼서 친정 부모한테 이제 맡기게 돼요. 이제 아이를 맡기게 될 경우에 역시 친정 부모가 키우더라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죠.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르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역시 똑같이 어려워진다. 응?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유치원, 유아원을 보내더라도 엄마가 케어를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도저히 이렇게 키울 수 없을 조건이 됐을 때 부득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춰야 된다. 어떤 갖춤을 가져야 되느냐? 아이 잘 키우는 교육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서 갖추라고 하니까 저 선생님이 뭐를 갖추라 하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이 잘 키우는 책도 보고 TV 프로그램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잘 그에 관련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맞게 적절하게 영양소도 채워주고 인성교육도 바르게 시키고 전인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손자, 손녀가 커가지고 할아버지를 칭찬하고 할머니를 칭찬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절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야단도 많이 듣고 회초리도 맞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스땡이로 저는 맞아본 적도 있어요. 어머니한테. 예? 그 부스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있나 봐. 부스땡이가 뭐냐면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 떼는 거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을 두적두적 하는 게 불땡이에요. 나무를 넣으면 그냥 잘 안 타잖아. 그러면 나무를 넣은 다음에 또 불땡이로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게 불을 봐봐, 이렇게 푹 집어넣어가지고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불땡인데, 어릴 때 이제 뭐냐면 그 형님하고 싸웠다고 불땡이로 맞은 적도 있고,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한번 맞은 적도 있고, 이렇게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릴 때 불땡이로 막 맞고,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욕도 먹고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그 부모를 원망합니까? 안 하죠?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에 그 내가 한 대 맞으면서 교육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 아프다고 있지. 봐봐. 형제간에 싸우는데 한 번 때리지도 못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가 없는데 야단도 못 치고, 그리고 아이가 뭐냐면 손버릇이 아주 좋은데 회초리도 못 들고, 이렇게 나약한 부모가 되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키우겠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자 손녀가 공부를 안 하거나 손버릇이 안 좋거나 마음 쓰임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거칠거나 말하는 게 부족하거나 버릇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냉철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손자 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고 자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아프다는 이유로 덜덜 떨기만 하고 이렇게 바르게 못 키운다면 그 어려움은 당신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컷 아이 키워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딸 사위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바로 당신들이 행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든 서울 도시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든 손자 손녀를 맡을 때는 함부로 맡지 마라. 그리고 맡으려면은 바르게 교육을 시킬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이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 그러한 환경에 놓인 이혼 부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부득이 부모님한테 맡길 때는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실컷 자기 할 짓 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고 있는데 조금만 부족한 게 나타나면 눈 알죠? 흘기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막 그 불손하게 대하고, 또 아이를 막 그냥 구박이라도 한 것처럼 막 오해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놀다가 어디 조금만 다쳐도 전부 부모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있지, 보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정성껏 노력을 해?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밥 굶겼나 우유 안 줬나 이런 것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어디 뭐 상처라도 좀 나면 이렇게 모든 걸 갖다 할머니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만 버릇이 안 좋아도 이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으로 돌린다는 얘기라. 아니 그럴 바에는 자기가 하지 왜 그렇게 맡겼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득이 교육을 맡겼다면 조언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조언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사사건건 사소한 걸로 참견하고 눈을 기고 말대답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당신들이 정말 불효를 또 한 번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키워줘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애까지 나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두 번씩 애를 또 키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잘했다고 부모를 탓하냐 이 말이야. 응? 부모를 탓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 당신들은. 아니 누가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부모를 힘들게 하냐 이 말이야. 이건 오해로 듣지 마세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부부들은 당신들은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한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실제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찌 부모한테 뭐냐면 말대답을 하고 아이 때문에 시시비비를 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맡겨놓고. 그래서 절대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이건 부모한테 1차 불효를 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1차 불효를 한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깨우쳐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모님한테 더 위로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바르게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르게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지 어찌 당당하게 친정에 가서 의탁을 하고 친정 부모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